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와 제2도시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비상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 나섰습니다. 겹겹이 쌓인 각종 악재들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1절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율이 70%대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KBS는 오늘부터 우크라이나 지명을 러시아어가 아닌 우크라이나어를 기준으로 전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수도는 키예프에서 키이우로, 제2의 도시 하리코프는 하르키우로, 서부의 리비프는 리비우로 바꿔 부릅니다. 외래어는 그 나라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한다는 국립국어원과 KBS 한국어 연구부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를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지역에는 민간인 거주지도 포함돼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 안,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안간힘을 씁니다. 러시아의 대대적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방송 수신탑이 파괴돼 국영방송이 마비됐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이 잇따른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병원. 포격에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잇따라 실려옵니다. Это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после обстрела района Кирова, обычного района. 현지 시간으로 1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군 시설뿐만 아니라 광장과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무차별 포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 수십여 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이 비윤리적 대량 살상 무기까지 사용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왔습니다. 폭발 반경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인체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진공폭탄과 수백 개의 새끼폭탄으로 표적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집속탄을 러시아군이 사용했다는 인권단체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They used the vacuum bomb today, which is actually prohibited by Geneva Convention. So, the devastation that Russia is trying to inflict on Ukraine is large. 개전 초기부터 군 시설만 타격했다고 주장해온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강렬한 저항 등으로 진격이 지체되자 이제 군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거지 폭격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라 비난하고 폭격을 중단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공세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와 하르키우 주거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은 국가가 주도한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Цей удар по Харкову є воєнним злочином. Це є державним тероризмом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폭격을 중단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러시아 매체가 오늘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던 2차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열린 유럽의회 특별회의에서 화상으로 우리와 함께라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중립적이거나 소극적 입장이던 일부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지난달 26일 대전차 무기 1000정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500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발표했고 스웨덴과 핀란드도 오랜 군사적 비동맹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Venäjän hyökkäys on rikos kansainvälistä oikeutta ja koko kansainvälisen yhteisön luottamusta kohtaan. 중립국 스위스도 대러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부과하고 있는 모든 제재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은 공세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어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에 도시 곳곳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필사적으로 저항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를 부르며 탱크를 막아서는가 하면 인근 국가에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항전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쟁은 6살 소녀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을 피하지 못한 아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고 지켜보던 의료진은 뒤돌아 눈물을 훔칩니다. 임시 대피소가 된 체육관에도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피란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잠이 들었습니다. Ведь надежда есть, потому что хочется мира всем. Хочется какого-то результата. Не хочется, чтобы мирные жители погибали. Как мы тут всем большинство. 엿새째 이어진 전쟁은 도시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은 예상보다 거세 여기저기 부서지고 떨어져 나간 러시아 군용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온몸으로 러시아 탱크를 막아선 채 다 함께 국가를 부르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에 맞서기 위해 일과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발길을 돌린 시민들도 있습니다. I can't vouch that, and I can't just stay in Poland and let Russians destroy our independence, destroy our cities, kill our citizens, kill our children, kill our elderly people. 조국을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항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 회의장에서는 러시아 연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외교관들이 단체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예 러시아의 유엔 인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나치 독일에 비유하는 연설을 시작합니다. Украинский режим все эти годы проводил курс на агрессивную дерусификацию и принудительную ассимиляцию. 그러자 자리에 앉아 있던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항의의 표시. 주 제네바 우크라이나 대사의 주도하에 퇴장 시위를 벌인 외교관들은 대신 회의장 밖에서 우크라이나 국기 앞에 모였습니다. But they cannot attack our freedom. We will fight until the end and we will win. We feel your support. We greatly appreciate all your support.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아예 러시아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박탈할 것까지 제안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군 일부에서 연료, 식량 등 보급 문제와 사기 저하 조짐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때문에 더 강력한 화력, 파괴적 무기에 의지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흘 만에 약 30분간 통화를 갖고 러시아 측의 민간인 지역 공격 확대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국제유가가 $100를 넘어서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비상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러시아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러시아 철수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1배럴에 $103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8%가 올랐고 종가 기준으로는 2014년 7월 이후 최고가입니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계속되자 국제에너지기구 IEA 31개 회원국에 비상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EA가 비상비축유를 방출하는 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IEA는 국제원유 시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출량의 절반인 3천만 배럴 방출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곧 승인할 거라고 미국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쉘과 BP 등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러시아 관련 사업에서 잇따라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Energy is going to be an immediate problem. BP made a really bold move and they pulled out of the oil giant in Russia with I think it was a $14 billion stake in there. But energy prices are going to go up, and that's going to affect everybody manufacturing around the world. 마스터와 비자 등 글로벌 카드사들도 국가 차원의 대러 제재에 따라 여러 러시아 금융기관과 개인들을 결제망에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시아 내 자산 회수를 제한하는 대통령령 초안을 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당장 급하고 중요한 건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 동참으로 전쟁을 중단시키는 데 있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 나섰습니다. 겹겹이 쌓인 각종 악재들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금 전 끝난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들을 윤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상하원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한 조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의 최대 화두는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이를 이끄는 미국의 외교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Putin has unleashed violence and chaos. But while he may make gains on the battlefield, he'll pay a continuing high price over the long run. 코로나19 팬데믹 3년 차인 올해는 회복에 방점을 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수그러들고 마스크 의무화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국정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장내 참석자들 상당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내 현안으로는 역시 경제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생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현재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That means make more cars and semiconductors in America, more infrastructure and innovation in America, more goods moving faster and cheaper in America. More jobs where you can earn a good living in America. Instead of relying on foreign supply chains, let's make it in America. 지난해 상하 합동 연설이 취임 직후 포부와 계획을 발표했던 자리였던 만큼 오늘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내 첫 국정연설이었습니다. 중간 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그간의 방역과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 성과 등을 집중 부각시키려고 했으나 지난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내용이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국정연설 직후 워싱턴 정가에선 아프간 철군 당시 혼란으로 무너진 외교적 리더십을 만회할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는 평과 각종 국내 실정을 희석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아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은 화합을 강조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인단체는 별도 행사를 마련해 화합이라는 말이 무색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기념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조선인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 1919년 3.1 만세운동은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세계 곳곳의 동포들에게로 확산돼 갔습니다. 103년이 지난 오늘, 그날의 순국선열을 기리는 한인들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1절을 맞아 LA 한인사회는 103년 전 선조들의 순수한 애국과 단합 정신을 되새기고 이곳 한인 2, 3세들에게 화합의 3.1 정신이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인국민회는 독립을 향한 선열들의 헌신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차세대들에게 계속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엄마들 교육을 하면은 자연히 2세들이 더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후세들 1.5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을까. LA 총영사관 측은
한인 사회가 독립유공자를 찾는 데 더욱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인사 쪽으로 우리 동포 분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 기록이 있다. 그러시면은 총영사관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요, 기록을 보여주시고. 3.1절 행사에 앞서 로즈데일 애국지사 묘소에선 순국 선열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참배와 헌화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3.1절 행사가 두 곳에서 진행되면서 화합의 정신이 무색했다는 지적입니다. 용서하고 뒤로 물러서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앞으로는 3.1 정신으로 범동포 사회에서 하나로서 3.1절 행사를 하는 게 어떤 단체건 순국 선열을 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에 참여한 한인단체들은 내년에는 말로만의 화합이 아닌 한인사회가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율이 70%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대비 참여율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재외선거에서 모두 7,252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체 등록 유권자 대비 70.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투표소별로 보면 LA 3,845명, 오렌지 카운티 2,467명, 샌디에이고 709명, 애리조나 231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는 전체 등록 유권자 229명보다 많은 231명이 투표했는데 이는 타주에서 애리조나주를 방문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추가 투표소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재외선거 등록 이후에 결정이 나서 애리조나의 투표소가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면 진작에 선거 등록을 하였을 것이라는 그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재외선거 기간 수거된 투표용지는 외교 행랑을 통해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됩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전 세계에서 수거된 각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주민등록지에 소지한 선관위로 발송해 오는 9일 한국 대선 투표가 종료된 시점에 개표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1만 9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14만 명 내외를 유지해오던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8만 명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검사 양성률은 40.5%로 검사를 받는 10명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9일쯤 2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미 예측치에 가까이 다가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3월 1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 제도가 중단되는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정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살부터 11살 사이의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 예방 효과가 12%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뉴욕주 보건국과 밴더빌트 대학 연구진이 지난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30일 사이 1, 2차 접종을 마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기간 12살부터 17살까지는 감염 예방 효과가 66%에서 51%로 소폭 하락했지만 5살부터 11살까지 어린이들은 68%에서 12%로 급감한 겁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어린이 백신의 효력 저하는 성인 투약량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증 예방에는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국내 양대 분유 브랜드 중 하나인 시밀락의 리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최근 시밀락 분유가 매개체로 추정되는 영유아 세균 감염 사례가 발생해 리콜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카자키균으로 알려진 크로노박터 감염 사례 4건, 살모넬라 뉴포트 감염 사례 1건이 보고됐는데 감염으로 입원한 영유아 5명 중 2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감염자가 나온 지역은 미네소타와 오하이오, 텍사스 등 3개 주입니다.
제조사인 에버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본토와 푸에르토리코에서 판매된 시밀락 PM64 모델에 대한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에버트사는 엘리멘텀과 엘러케어 분유도 리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게임 개발사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이사가 향년 54세를 일기로 하와이에서 별세했습니다. 한국의 1세대 게임 개발자로 유명한 김정주 이사는 지난 1994년 자본금 6천만 원으로 넥슨을 창업한 이후 잇따라 온라인 PC 게임 사업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경제매체 포브스는 지난해 김 이사를 한국의 두 번째 부호로 꼽았으며 추정 자산은 133억 달러, 원화로 16조 원 상당입니다. 한편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고인은 최근 들어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